안녕하세요. 저는 짧았던 결혼 생활에 마침표를 찍고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돌싱녀입니다. 이혼한 지도 벌써 꽤 시간이 흘렀고 나이도 아직 아주 많은 건 아니라서 그런지 주변에서 좋은 사람 다시 만나봐야지, 재혼 생각 없어? 이런 질문들을 참 많이 받아요. 하지만 저는 그럴 때마다 아주 단호하게 대답합니다. 네, 전혀 없습니다. 라고요. 제 파탄난 결혼에 결코 빼놓을 수 없는 한 명의 빌런이 있습니다. 바로 저보다 3살 많았던 신우이예요. 제 이혼의 가장 큰 원인 제공자이기도 하죠. 남편은 건축 설계 사무소에서 일하는 성실한 설계사였습니다. 저희는 친구의 소개로 만나 2년간 뜨겁게 연애를 했고 자연스럽게 결혼을 약속하게 되었죠. 남편은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셔서 어머님과 3살 많은 누나, 즉 신우이와 함께 세 식구가 살고 있었습니다. 신우는 항공사 승무원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래 다니지 않고 그만둔 뒤에는 집에 있다고 했어요. 결혼 이야기가 오가면서 자연스럽게 신우와도 몇 번 만나 식사를 하게 되었는데요. 사실 첫 만남부터 숨이 턱 막혔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신우라는 여자는 제가 살면서 만나본 사람들 중에 가장 자기중심적이고 유별난 사람이었거든요. 모든 대화는 자기 자랑으로 시작해서 자기 자랑으로 끝났고 본인이 세상에서 제일 잘났고 특별하다는 착각 속에 사는 것 같았어요. 말투는 또 어찌나 날카롭고 비꼬기를 잘하는지 궁금하지도 않은 자기 얘기를 만나는 내내 쉴 새 없이 늘어놓는 것도 피곤했지만 더 견디기 힘든 건 그 사람 특유의 잘난 척과 무시하는 태도였습니다. 특히 제가 중소기업 경리로 일한다고 하니 아주 노골적으로 무시하더군요. 어머, 올케는 중소기업 경리? 그거 뭐 그냥 회사에서 영수증 풀칠하고 그런 거 아니에요? 나에 대해선 얘기 들었죠. 승무원이었어요. 기가 막혔지만 예비 신우인이 어쩌겠어요. 그냥 웃어 넘겼죠. 어쨌든 현역 승무원도 아니고 그만둔 지 꽤 됐고 엄밀히 말하면 현재는 그냥 백수였던 건데도 과거의 직업에 대한 이상한 자부심만 하늘을 찔렀습니다. 그러면서 은근히 저를 깎아내리고 무시하는데 참 별로더라고요. 그래서 만나고 돌아올 때 남편에게도 솔직히 말했습니다. 누나가 좀 너무 자기 중심적이고 사람 무시하는 것 같다고요. 남편은 자기 누나가 좀 성격이 유별난 건 맞지만 그래도 화통하고 쿨하고 뒤끝없는 스타일이라고, 친해지면 진짜 좋은 사람이라고 또 열심히 포장하더군요. 지금 생각하면 그때라도 쎄함을 느꼈어야 했는데 어쨌든 제가 신우이랑 결혼하는 것도 아니고 결혼하면 따로 살 거고 자주 볼 일도 없을 테니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남편과 저는 반반 결혼을 하기로 약속했는데요. 각자 모은 돈을 정확히 반반씩 합쳐서 집 구하는 데 쓰고 결혼 준비 비용도 딱 절반씩 부담하기로 했습니다. 그게 가장 공평하고 문제 없을 거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결혼 준비를 막 시작하려던 찰나 남편이 곤란한 얼굴로 제게 말을 꺼냈습니다. 저기 소영아, 우리 결혼 한 반년 정도만 미루면 안 될까? 왜? 갑자기? 무슨 일 있어? 실은 우리 누나가 갑자기 결혼을 하게 돼서. 정말? 형님이? 아니 만나는 사람 있다는 말도 못 들었는데? 정말 뜬금없었죠. 신우가 갑자기 결혼이라니요. 혹시 형님 아기라도 가지셨대? 그런 건 아닌데 그냥 빨리 하기로 했대. 뭐 예비 매용될 사람이 돈도 잘 벌고 잘 나가는 벤처 사업가라니까 누나 입장에서는 빨리 잡고 싶었나 보지. 그래도 그렇지. 결혼을 이렇게 갑자기?
그리고 형님이 갑자기 결혼하는 거랑 우리 결혼 미루는 거랑 대체 무슨 상관인데? 아, 그게 실은... 남편은 곤란하다는 표정으로 말을 이어갔습니다. 누나가 일을 오랫동안 쉬어서 모아둔 돈이 거의 없잖아. 근데 매용될 사람이 집은 해온다고 하니 누나도 혼수나 예단 같은 거 어느 정도 맞춰가야 하는데 돈이 전혀 없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나한테 결혼자금 좀 빌려달라고 하네. 내가 모아둔 돈. 저는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남친이 모아둔 엄연히 우리의 결혼자금을 자기 누나 결혼자금으로 빌려달라고 했다는 겁니다. 말이 빌려달라는 거지. 이건 뭐 그냥 달라는 소리잖아요. 아니 이게 대체 무슨 경우인가요? 자기 결혼해야 한다고 동생 결혼자금을 내놓으라니. 근데 더 황당하고 기가 막힌 건 남친도 선뜻 그렇게 해주고 싶다는 거였습니다. 뭐? 자기가 모은 돈을 형님한테 준다고? 우리 결혼자금을? 그게 말이 돼? 아니, 그래도 누나가 먼저 시집 가는 게 순서상 맞기도 하고. 순서는 무슨 순서? 먼저 결혼하는 건 그렇다 쳐. 근데 왜 우리 결혼자금까지 보태줘야 하냐고. 집에서 도와줄 형편도 안 되고 형님도 모은 돈 없다면서. 그럼 없는 형편에 맞춰서 소박하게 하면 되잖아. 상대방 남자가 능력 있는 사업가라며. 그러니까 누나 딴에는 자존심 문제라는 거지. 남자 쪽에서 번듯하게 집해오는데 자기는 아무것도 없이 맨몸으로 가면 좀 그렇잖아. 아니, 근데 그 체면 치레를 왜 네 돈으로 해? 아무리 하나뿐인 누나라고 해도 이건 아니지. 그럼 우리는 결혼하지 말라는 거야? 아니, 한 내년 봄쯤으로 생각하고 그때까지 돈 좀 더 모으고. 내년 봄? 그래봤자 8개월 남짓인데 그 사이에 뭐 얼마나 모은다고. 어쨌든 나는 우리 누나 도와주고 싶어. 자기야, 내가 우리 누나한테 평생 빚진 마음으로 살아왔잖아. 우리 누나가 나 거의 키우다시피 한 거 자기도 알잖아. 제발 이걸 한 번만 이해해주면 안 될까? 어? 또 시작이었습니다. 그놈의 누나가 날 키웠다 레퍼토리. 제가 듣기로는 남편이 초등학교 고학년, 신우가 중학생일 때 어머님이 생계를 위해 맞벌이를 하셨기 때문에 누나가 남편 식사도 챙겨주고 전반적으로 엄마의 역할을 많이 해줬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대학교 때 신우가 등록금을 좀 보태준 적이 딱 한 번 있다고 했고요. 물론 동생을 챙기는 마음이야 기특하지만 그걸 가지고 무슨 평생 갚아야 할 은혜라도 되는 양 구는 신우나 거기에 껌뻑 속아서 쩔쩔매는 남편이나 정말 답답하고 한심했습니다. 하지만 어쩌겠어요. 남편은 이미 누나에게 돈을 주기로 마음 먹은 듯 했고 제가 아무리 반대해도 막무가내였는데요. 그때는 저도 남편을 너무 사랑했고 결혼을 깨고 싶지 않아서 결국 그의 뜻을 따르기로 했습니다. 바보같이요. 결혼은 8개월 뒤로 미뤄졌고 결혼 준비 자금에는 당연히 제 돈이 훨씬 더 많이 들어갔습니다. 모자란 돈은 당연히 대출로 메웠고요. 집을 구할 때도 제 돈이 훨씬 많이 들어갔기에 저희 부모님이 당연히 제 명의로 하라고 하셨는데 그걸로도 신우는 또 말이 많았습니다. 아니, 형진이 돈이 한 푼도 안 들어가는 것도 아닌데 왜 올케 명의로만 하려고 해? 같이 살 집인데 당연히 공동 명의로 해야지. 자기 때문에 모든 계획이 틀어지고 우리가 피해를 봤는데도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 없이 저렇게 입을 놀리더군요. 얄미워서 이가 갈렸지만 집 명의만큼은 저도 끝까지 양보하지 않아서 결국 제 명의로 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우여곡절 끝에 신우이는 저희보다 8개월 먼저 아주 화려하게 결혼식을 올렸고 저희는 그 다음에 봄에 결혼을 했습니다. 신우이는 결혼하고 나서 아주 날개를 달았습니다. 남편이 돈 잘 버는 사업가라며 가뜩이나 높았던 콧대가 아주 하늘을 찔렀죠. 가끔 시댁에서 마주치게 되면 자기 남편 사업이 얼마나 잘 되는지, 자기한테 얼마나 잘하는지, 서로 얼마나 죽고 못 사는지 아주 입이 마르도록 자랑을 해댔으니까요. 옳게, 우리 오빠가 이번에 나 차 바꿔줬잖아.
독일제 세단인데 진짜 좋더라. 역시 남자는 능력이 있어야 해. 안 그래? 오빠가 나 고생하는 거 싫다고 일주일에 2번씩 꼭 가사 도우미 불러준다니까. 나는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히고 살아. 얼마나 편한지 몰라. 얼마 전에는 유럽 여행도 다녀왔잖아. 비즈니스석 타고. 올케 앞에서 너무 자랑했나? 그뿐인가요? 자기가 얼마짜리 에스테틱에서 관리를 받는지, 이 옷은 어느 브랜드 신상이고 얼마짜린지, 이 가방은 한정판이고 얼마인지 등등 머리부터 발끝까지 온통 명품으로 치장하고 와서는 내내 자랑질만 해대는 게 꼴불견도 그런 꼴불견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몰랐어요. 신우가 차라리 자랑을 해도 좋으니 잘 사는 게 더 좋다는 것을요. 신우가 어려워지고 나서 저까지 덩달아 힘들어지는 일이 생겼거든요. 요란한 행복을 과시하던 신우가 결혼한 지 2년 정도 되었을 무렵 갑자기 이혼을 한다고 했습니다. 저도 어머님께 연락이 와서 알게 됐어요. 네? 형님이 이혼이요? 아니 왜요? 심해부님이랑 엄청 사이 좋으시다면서요. 나도 몰라. 글쎄 그 최서방 하는 사업이 완전히 망했나 봐. 빚더미에 올라앉고 집에도 빚쟁이들이 찾아오고 그런다더라고. 그래서 미숙이하고도 맨날 싸우고 그랬나 보더라고. 심해부 사업이 그렇게 잘 나간다고 자랑하더니 언제 또 그렇게 망했다는 건지. 하루아침에 상황이 완전히 뒤바뀌었다는 사실이 놀랍기도 하고 황당하기도 했습니다. 어쨌든 어머님은 딸이 이혼하게 생겼으니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셨죠. 저도 마냥 돈 펑펑 쓰며 행복하게 사는 줄만 알았던 신우의 갑작스러운 이혼 소식에 적잖이 놀랐습니다. 그런데 더 놀랍고 황당한 소식은 바로 그 다음에 전해졌습니다. 신우이의 이혼 소식을 들은 남편이 저한테 한다는 말이 여보, 누나가 이혼하고 갈 데가 없다는데 우리 집에서 당분간 좀 지내게 하면 안 될까? 저는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뭐? 무슨 소리야? 왜? 누나가 취업도 하고 해야 되는데 엄마 집은 너무 멀고 취업할 때까지만 우리 집에서 좀 지냈으면 하는데. 절대 싫어. 당신은 왜 자꾸 그래? 애초에 형님 결혼자금 보태주느라 우리 결혼 미룬 것부터 내가 얼마나 속상했는지 벌써 잊었어? 심해부님 돈 많았잖아. 돈 받은 거 없대? 없대. 매형도 사업망해서 빚밖에 안 남았는데 그럴 돈이 어딨어. 어이가 없더라고요. 저는 절대 싫었는데 남편은 이번에도 누나가 너무 불쌍하다, 오갈 데 없다, 취직할 때까지만 잠깐 봐주자라며 저를 설득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번에는 절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단호하게 안 된다고 못 박았죠. 그런데 야근 때문에 저녁 늦게 집에 돌아왔을 때였습니다. 현관에 못 보던 캐리어가 떡하니 놓여있는 거예요. 설마 했는데 거실 소파에는 신우가 아주 편안한 자세로 앉아서 과자를 먹으면서 TV를 보고 있더라고요. 형님이 여길 어떻게... 왔어, 올케? 저는 너무 놀라서 순간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아니, 형님이 어쩐 일로... 뭔 소리야? 형진이한테 말 못 들었어? 나 여기서 당분간 지내기로 했잖아. 네? 아니, 저는 형진 씨한테 같이 사는 건 안 된다고 분명히 말했는데. 그 말에 신우는 갑자기 정색을 하며 저를 아주 불쾌하다는 듯이 노려보더라고요. 불편? 올케, 지금 사람 면전에 대고 불편하다고 말하는 거야? 무례하게? 아니, 그게 아니고요, 형님. 일단 형진 씨는 어디 있어요? 마침 화장실에 있던 남편이 나오더라고요. 제가 황당한 표정으로 쳐다보니 남편은 제 눈을 슬그머니 피했습니다. 형진이를 왜 그렇게 째려봐? 올케, 가족끼리 너무 쌀쌀맞네. 내 사정 다 들었을 거 아니야. 나 이혼한 거. 내가 뭐 좋은 일 겪은 것도 아니고 지금 가뜩이나 힘들고 상처도 큰데 가족끼리 이 정도도 서로 이해 못 해줘? 내가 뭐 천년만년 여기 눌러앉아 살겠다는 것도 아니고
사정상 당분간만 신세 좀 지겠다는데 그걸 가지고 그렇게 기분 나쁜 티 팍팍 내면서 사람 면박 주고 이래도 되는 거야? 나 진짜 너무 서운하네. 신우는 제가 뭐라고 따지기도 전에 다다다 속사포처럼 저한테 불만을 쏟아내는 겁니다. 남편에게는 분명히 안 된다고 했는데 이렇게 막무가내로 짐 싸들고 쳐들어와서는 오히려 자기가 더 서운하다며 펄쩍 뛰는 꼴이라니 적반하장도 유분수였죠. 당혹스러운 저는 별다른 말도 못하고 어버버 거리고 있는데 남편이 저를 조용히 방으로 끌고 들어가더군요. 지금 이게 뭐 하자는 거야? 형님이 여기 왜 와 있냐고. 내가 분명히 안 된다고 했잖아. 게다가 아까 보니까 형님 짐까지 다 있던데. 미안해. 근데 어떡해. 누나가 이혼하고 정말 갈 데가 없다고 우는데. 아무리 그래도 이렇게 당장 집에서 나올 필요는 없잖아. 그 집에 빚쟁이들이 매일같이 찾아와서 난리를 친대. 누나가 집에 있을 수가 없다고 하더라고. 그럼 어머님 댁에 가 있으면 되잖아. 전에 말했잖아. 누나도 취업해야 한다고. 그럼 어머님한테라도 좀 도와달라고 하면 되잖아. 그 말에 남편이 제 눈치를 슬금슬금 보다가 머뭇거리며 말했어요. 누나 결혼할 때 엄마가 갖고 있는 돈 다 써서. 뭐? 아니, 그 돈까지 형님 결혼할 때 다 쓰셨다고? 됐고. 어떻게 우리 집에서 같이 살아. 내가 분명히 안 된다고 싫다고 했잖아. 제 말에 이번에는 신우이가 방문을 아주 부서져라 열고 들어오더군요. 내가 듣자 하니까 나 지금 이혼했다고 사람 아주 개무시하는 거야? 형님, 왜 함부로 들어오세요? 여기가 내 동생 집인데 내가 내 동생 방에도 못 들어가? 와, 옳게. 진짜 그렇게 안 봤는데 좀 그렇네? 내 사정이 그래서 잠깐만 신세 좀 지겠다는데 그렇게 피도 눈물도 없이 내쫓아야 속이 시원하겠어? 그래, 나 지금 당장 갈 데도 없고 수중에 돈 한 푼도 없어. 근데도 나랑 같이 있는 게 그렇게 싫으면 나가줄게. 어디 여인숙 달방이라도 구해서 처량하게 지내면 되겠어? 그러면서 갑자기 자기 짐가방을 챙기는 신용을 하는 겁니다. 남편은 옆에서 아주 질겁을 하며 달려가서 신우를 붙잡았죠. 누나, 왜 그래? 제발 진정 좀 해, 내가 진정하게 생겼니? 남편 빚더미에 올라앉고 지살자고 도망가고 나도 거의 쫓겨나듯이 이혼하고 나와서는 하나뿐인 가족이라고 믿고 신세 좀 지겠다고 왔더니 옳게라는 게 하는 말 좀 봐라. 내가 정말 더럽고 치사해서 차라리 여인숙 가서 자는 게 낫지. 아니, 그냥 어디 야산 같은 데 가서 그냥 확 죽어버릴까? 누나, 그런 소리 좀 하지 마, 야, 김영지, 네가 나한테 이러면 안 되지. 너 내가 거의 키운 거나 마찬가지잖아. 내가 너 때문에 얼마나 많이 희생하고 살았는지 알지? 내가 알바해서 그걸로 네 등록금도 도와주고. 근데 이제 와서 너 혼자 컸다고 생각하는 거야? 너 나한테 이런 식으로 해도 후회 안 할 자신 있어? 저는 기가 차서 말이 안 나오더라고요. 미안해, 누나. 내가 잘못했어. 일단 좀 진정하고. 그 꼴을 옆에서 보고 있는데 정말 어이가 없어서 헛웃음밖에 안 나왔죠. 신우이는 말끝마다 자기가 아들처럼 저희 남편을 키웠다는데 톡 까놓고 무슨 완전 갓난아기 때부터 분유 타먹이고 업어 키운 것도 아니고 남편이 초등학교 고학년, 신우이가 중학생 때라고 들었거든요. 부모님 대신 밥 좀 차려주고 같이 놀아주고 공부 좀 봐주고 한 걸 가지고 무슨 대단한 희생이라도 한 것처럼 저렇게 평생을 생색내고 있는데 더 기가 막힌 건 남편도 그런 누나한테 아주 껌뻑 죽고 쩔쩔맨다는 것이었죠. 둘이서 저러고 있는 게 어쩌면 저보라고 일부러 저런 생쇼를 하고 있는 건지도 모르겠다는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어쨌든 남편은 저한테 따라와서 사정사정을 했습니다. 딱 한 달만, 제발 딱 한 달만 자기 누나 좀 봐주자고요. 누나가 바로 취업자리 알아본다고 약속했고 전직 승무원 경력이 있으니 서비스직 같은 데 취업하는 것도 그렇게 어렵지는 않을 거라고 했습니다. 그때까지만 같이 지내주면 정말 안 되겠냐고요. 저는 내가 분명히 싫다고 했는데 왜 이렇게 막무가내로 형님을 우리 집에 데리고 왔느냐고 따졌지만 남편은 누나 사정이 너무 딱한데 어쩔 도리가 없었다.
제발 나를 봐서라도 조금만 이해해달라고 빌고 또 빌었습니다. 남편의 행동에 화가 머리끝까지 났지만 이미 신우이가 집에 들어와 있는 상황이니 나가라고 쫓아낼 수도 없고, 또 한편으로는 그래, 남편 입장에서는 오죽했으면 저랬을까, 가뜩이나 누나 말이라면 껌뻑 죽는 사람인데 싶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저는 딱 한 달이라는 조건 하에 신우와 불편하고 끔찍한 동거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어차피 저도 평일에는 회사 일로 바쁘고 신우이도 바로 일자리 알아본다고 했으니 크게 부딪힐 일이 있겠나 싶기도 했죠. 하지만 그것은 저의 아주 큰 돌이킬 수 없는 착각이었습니다. 같이 살자마자 온갖 문제들과 더불어 끔찍한 스트레스 상황들이 매일같이 닥치기 시작했거든요. 신우는 일자리는커녕 이력서 한 장 쓸 생각도 안 하고 하루 종일 집에서 마냥 놀고 먹으면서 자기가 무슨 제 시어머니라도 된 것처럼 온갖 잔소리는 어찌나 해대는지. 옳게, 아무리 맞벌이라고 해도 집에 먹을 건 좀 해놓고 다녀야지. 냉장고가 텅텅 비었네. 너무 무심한 거 아니야? 그럼 집에 계신 형님이 반찬 좀 만들어서 같이 먹으면 어디 덧나나요? 나 그런 거 해본 적 없거든? 그러면서 저한테 무슨 식당 와서 주문하듯이 먹고 싶은 걸 늘어놓는 겁니다. 저는 기가 막혀서 이렇게는 못한다. 그냥 배달시켜 먹거나 반찬 사 먹겠다. 그랬더니 그런 건 짜네, 싱겁네, 조미료가 많네 하면서 잔소리 폭격을 퍼붓는 겁니다. 그러면서 저한테 게으르다는 소리까지 하고요. 정작 본인은 하루 종일 소파에 누워 TV 보거나 핸드폰만 만지작거리면서 저한테 게으르다니, 이게 말이 되나요? 그리고 최소한 본인이 입은 옷가지 정도는 본인이 세탁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방에다 옷을 산더미처럼 쌓아두다가 제대로 분류도 안 하고 세탁실 바구니에 그냥 휙 던져두기 일쑤였습니다. 저도 일일이 상대하기 피곤해서 그냥 모른 척하고 제 세탁물이랑 한꺼번에 다 넣고 돌려버렸고, 마른 건 대충 개서 신우이 방 앞에 갖다 뒀더니 그걸로 또 세상 난리를 치더라고요. 옳게! 세탁을 이렇게 하면 어떡해. 내 옷은 다 고급 소재라서 섬세하게 다뤄야 한단 말이야. 왜 이렇게 기본 개념이 없어? 아니, 형님이 그렇게 한 대 다 뭉쳐서 내놓으셨잖아요. 그렇게 내놨다고 그걸 그대로 세탁기에 쳐넣어? 옳게. 성질머리 장난 아니다. 지금 나한테 일부러 이러는 거지? 아무리 그래도 내가 옳게 신우이야. 신우한테 누가 이런 식으로 군대? 내가 이 집에 뭐 천년만년 살 것도 아닌데 그 며칠을 못 참고 이렇게 사람을 못 살게 굴어? 엄마한테도 다 얘기할까? 신우는 동생 집에 얹혀 살면서 저를 무슨 아랫사람 부리듯이 하더라고요. 형님, 저 하루 종일 회사에서 일하고 피곤해 죽겠는데 형님이 좀 도와주시면 안 되나요? 내가 왜? 나 없을 땐 그럼 어떻게 했는데? 어쨌든 올케랑 형진이가 나눠서 했을 거 아니야. 거기에 내 빨랫감 조금 더 얻는 것뿐인데 갑자기 내가 이 집에 있다고 나한테 다 떠넘기려고 해? 내가 비록 지금은 이혼은 했어도 나 결혼 생활 동안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히고 살았어. 도우미 아줌마 다 부리고. 이런 거 내가 해본 적이 없다고. 알겠니? 기가 막혀서 말이 안 나왔습니다. 누가 보면 날 때부터 재벌집 공주님으로 태어나서 손가락 까딱 안 하고 산 줄 알겠더라고요. 저도 마냥 당하고만 있는 성격은 아니어서 그럼 앞으로 형님 세탁물은 제가 손 안 댈 테니 직접 알아서 하세요 라고 딱 잘라 말했더니 제 앞에선 저를 죽일 듯이 노려보고는 자기 방으로 휙 돌아갔습니다. 그래놓고는 그날 저녁 남편을 따로 자기 방으로 불러서는 또 울고불고 생쇼를 벌였죠. 내가 이혼했다고 울케가 나를 무시한다. 너무 서럽고 분해서 못 살겠다. 이런 무시 당하느니 차라리 나가서 확 죽고 싶다 등등 그런 일이 하루가 멀다 하고 반복되었습니다. 신우이는 사사건건 트집을 잡고 막말을 퍼부으면서 저를 어떻게든 굴복시키려고 했고 저도 이제 지지 않고 할 말은 다 했죠. 그러면 신우이는 남편에게 달려가 울고불고 불쌍한 척하며 제가 자기를 얼마나 못살게 구는지 일러바쳤고 남편은 저에게 섭섭해하고 자기 누나가 불쌍하다고 생각했어요.
진짜 웃기는 게 이런 일이 계속 반복되면 보통의 남편이라면 자기 누나가 진짜 염치 없고 뻔뻔하다는 걸 알아야 정상이잖아요. 그런데 저희 남편은요, 오히려 저한테만 계속 서운해하고 뭐라고 하는 겁니다. 아니, 누나가 여기서 지내면 뭐 얼마나 더 지낸다고 그래. 좀 있는 동안만이라도 당신이 참고 잘 지내주면 안 돼? 내가 뭘 어떻게 더 참으라는 거야. 형님이 나한테 어떻게 하는지 당신 눈으로 보면서도 몰라? 누나가 지금 마음이 말이 아니잖아. 부잣집에 시집가서 잘 살다가 갑자기 쫄딱 망해서 이혼당하고 동생 집에 얹혀 살기까지 하는데 겉으로는 저렇게 센 척해도 속으로는 오죽하겠냐고. 아니, 내 보기엔 그런 생각 전혀 없으신 것 같던데. 나 부려먹는 게 너무 당연하고 편해 보이시던데. 제발 누나 좀 그렇게 나쁘게만 보지 마. 그럼 나는 뭔 잘못인데 내 집에서 내 돈 써가면서 팔자에도 없는 신우 시집살이를 해야 하냐고. 시집살이라니 말이 너무 심하잖아. 누나가 당신한테 뭘 어쨌다고 그래. 입장 바꿔서 생각해봐. 처제가 우리 집에 와서 지내는데 내가 당신처럼 이렇게 눈치 주고 부려먹고 모멸감을 준다고 생각해보라고. 당신은 그 기분이 좋겠어? 내 동생은 우리 집에 와서 지낸다고 해도 이렇게 뻔뻔하게 안 굴걸? 뭐? 그럼 우리 누나가 뻔뻔하게 군다는 거야 지금? 그래, 알겠다. 당신이 지금 우리 누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잘 알겠어. 그리고 우리 누나가 왜 저러는지도 그 심정이 이해가 가네. 진짜 우리 누나 너무 불쌍하다, 불쌍해. 그리고는 자리를 휙 떠나버리는 겁니다. 저 진짜 뒷목 잡고 쓰러질 뻔했어요. 도대체 누가 불쌍하다는 건가요? 자기 집에서 시집살이 당하면서 온갖 잔소리와 구박을 받는 제가 불쌍한가요? 아니면 돈 한 푼 안 내고 남의 집에 당당하게 얹혀 살면서 올케한테 갑질하고 잔소리 퍼붓는 신우가 불쌍한 건가요? 남편도 정말 자기 누나 일에 관해서는 너무 앞뒤가 꽉 막히고 지긋지긋하게 굴었습니다. 연애할 때는 그래도 말이 통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결혼하고 나니 특히 누나 문제만 엮이면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버리더라고요. 그렇게 남편과 제가 싸우는 모든 원인은 바로 신우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시간이 갈수록 신우이도 꼴보기 싫었지만 나중에는 그런 신우만 감싸고 도는 남편이 더 꼴보기 싫어졌어요. 그렇게 제 마음속에서는 신우이와 남편에 대한 미움과 원망, 분노가 시커먼 응어리가 되어 점점 더 커져만 가고 있을 때였습니다. 어느 날 제가 근무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는데 신우는 외출하고 없고 남편은 화장실에서 누군가 통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집이 조용하다 보니 화장실 문 너머로도 남편의 통화 소리가 희미하게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귀를 기울이게 되었는데 뭔가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정말 어디 있는지 모른다니까요. 연락 안 된 지 오래됐어요. 저는 진짜 몰라요. 그리고 이런 식으로 자꾸 저희 집에 전화하지 마세요. 저도 누나랑 인연 끊은 지 꽤 됐습니다. 앞으로 전화 안 받겠습니다. 끊어요. 대화 내용을 정확히 다 들은 건 아니지만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이 강하게 들었어요. 누군가 신우를 애타게 찾는 것 같은데 남편은 모른다고 딱 잡아떼는 듯한 뉘앙스였거든요. 저는 어리둥절해하며 방으로 들어가 옷을 갈아입는데 화장실에서 나온 남편이 저를 보고 화들짝 놀라더군요. 언제 왔어? 방금 통화한 거 누구야? 무슨 통화? 아니, 나 들어오다가 화장실 밖에서도 당신 통화 소리 다 들리더라고. 누가 형님 찾는 것 같던데? 혹시 빚쟁이라도 찾아온 거야? 아니야, 뭔 소리 하는 거야. 회사 일이야, 회사 일. 그래? 회사 일인데 누나 이름을 왜? 몰라. 그냥 그런 게 있어. 신경 꺼. 그러면서 서둘러 자리를 피하더라고요. 제가 분명히 통화 내용을 들었는데도 끝까지 회사 일이라고 잡아떼는 겁니다. 저는 그 뒤로도 무슨 일이냐고 몇 번이나 더 물었지만 남편은 끝까지 아무것도 아니라고 시치미를 뗐습니다. 뭔가 굉장히 석연치 않았지만 저렇게까지 아니라고 하니 저도 더 이상 추궁할 수는 없었죠. 그런데 그로부터 며칠 뒤 정말 생각지도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제가 회사에서 한창 마감 업무로 정신없을 때였어요. 동료 직원이 저를 급하게 부르더라고요. 소영씨, 소영씨. 네? 왜요? 무슨 일 있어요? 밖에 누가 소영씨 찾는 분들이 오셨는데 인상들이 좀 험악해 보여서요. 저는 누구지 생각하며 회사 건물 1층 로비로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처음 보는 여자분 3명이서 저를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근데 그분들 표정이 하나같이 뭔가 불안하고 초조해 보이고 또 잔뜩 화가 나 있는 것 같기도 하고 특히 한 분은 인상을 엄청나게 쓰고 계셔서 좀 무섭기까지 했어요. 누구지 생각하며 제가 먼저 다가갔죠. 저 찾아오셨다고 들었는데요. 누구세요? 그러자 그중 한 명이 저를 위아래로 쓱 훑어보더니 묻더군요. 김미숙 알죠? 김미숙은 저의 신우 이름입니다. 갑자기 찾아온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저의 신우의 이름을 대뜸 부르며 아냐고 물으니 저도 당황스러웠죠. 네, 저희 형님 이름인데요. 어떻게... 우리가 제대로 찾아왔네. 김미숙 옳게 맞는 거죠? 그 여자 지금 어디 있어요? 막무가내로 따지는데 너무 당황스럽고 솔직히 좀 무섭기까지 하더라고요. 이 사람들이 대체 누군데 이렇게 저를 다그치듯이 신우의 행방을 캐묻나 싶기도 하고요. 저기요. 일단 누구신지부터 밝히세요. 누구신데 저 일하는 직장까지 이렇게 막무가내로 찾아와서 이러시는 거냐고요. 제 말에 그 여자들이 막 화를 억지로 참는 듯한 표정을 지으면서 거친 숨을 내쉬며 그러는 겁니다. 우리가 누구냐고? 김미숙이 지네 남편 사업하는데 필요하다고 돈을 빌려놓고 그거 갚지도 않고 잠수 탔어. 우리 셋 다 피해자라고. 저는 너무 놀랐습니다. 심해부가 빚을 많이 지고 도망다니는 건 알았지만 신우도 주변 사람에게 돈을 빌렸을 줄은 몰랐거든요. 어디 있냐고. 그쪽 올케라며. 어디 있는지 알 거 아냐. 빨리 불어. 저는 겨우 심호흡을 하고 정신을 차린 뒤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저기요. 저한테 이러실 거 아니에요. 여기 회사고 저 일하는 중입니다. 여기서 이렇게 소란 피우시면 저 경찰 부를 거예요. 경찰? 지금 경찰이라고 했어요? 웃기네. 그쪽 신우 우리가 먼저 경찰에 신고하고 싶은 심정인데. 그건 그쪽들이 알아서 하시고요. 제가 그쪽들한테 돈 빌린 거 아니잖아요. 왜 저한테 와서 이러세요? 제가 세게 나오니 그 사람들도 잠시 움찔하더라고요. 저는 일단 상황이 어떻게 된 건지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그리고 신우가 저희 집에 있다는 걸 말했다가 무슨 봉변을 당할지 모르기 때문에 일단 모른다고 잡아뗐습니다. 이걸 믿어야 돼, 말아야 돼. 그쪽 남편도 모르쇠로 일관하던데 혹시 짜고 치는 거 아니야? 저희 남편하고도 이미 얘기하셨어요? 그래요. 애초에 김미숙이가 가족들 번호도 다 줬어. 기가 막혔습니다. 신우이가 정말 미쳐도 단단히 미쳤구나 싶더라고요. 어떻게 자기 빚 문제에 동생네의 연락처에 옳게 직장까지 팔아먹을 수가 있죠? 어쨌든 저는 정말 모릅니다. 혹시라도 뭔가 알게 되면 제가 연락드릴게요. 그쪽이 신우이 가족인데 우리가 그 말을 어떻게 믿어요? 톡 까놓고 말씀드릴게요. 저도 저희 형님 때문에 피해 입은 게 많아서 좋은 감정 조금도 없어요. 오히려 저도 그분 때문에 골치 아파 죽겠다고요. 제 말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제 말에 그 여자들도 더 이상 할 말이 없는지 잠잠해지더라고요. 어쨌든 여기서 이러지 마시고 이제 그만 돌아가세요. 그 여자들은 울며 겨자 먹기로 제 전화번호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는 돌아갔습니다. 물론 김미숙 몰래 숨겨주거나 하면 저도 가만 안 둘 거라는 협박과 함께요. 저는 이게 다 무슨 일인가 머리가 지끈지끈 아팠습니다. 그렇게 그 여자들이 돌아가고 저도 퇴근 시간이 되어 집으로 가는데 혹시라도 그 여자들이 저를 미행하거나 어디 숨어서 지켜보고 있을까봐 온몸에 신경이 곤두서고 너무 긴장되고 무서웠습니다. 내가 신우 때문에 이런 공포와 스트레스를 받아야 하나 너무 화가 났죠. 그렇게 심장을 부여잡고 잔뜩 긴장하며 집에 돌아왔는데
정작 신우이라는 인간은 소파에 아주 편안하게 누워서 저희 엄마가 저 먹으라고 보내주신 과일을 혼자 다 까먹으면서 TV 보며 낄낄대고 있더라고요. 그 꼬라지를 보는데 정말이지 지난 세월 묵혀왔던 온갖 분노와 우라가 한꺼번에 치밀어 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내가 왜 저 인간 때문에 내 일터에서 낯선 사람들에게 그런 수모를 당하고 집에 오는 내내 불안에 떨어야 했나 싶어서요. 제가 신우이를 아주 잡아먹을 듯이 노려보고 있으니 신우는 그제야 저를 쓱 보더니 하는 말이 뭘 그렇게 째려봐. 기분 나쁘게. 왔으면 왔다고 인사를 하든가. 예의 없이. 저는 일단 참고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지금 빚쟁이들이 형님 찾는다고 제 회사까지 찾아왔었어요. 근데 형님은 여기서 이렇게 태평하게 누워서 TV 볼 정신이 있으세요? 제 말이 끝나기도 전에 신우이는 벌떡 일어나 저에게 달려들듯이 소리쳤습니다. 뭐라고? 그 미친 것들이 거길 어떻게 알고 찾아갔어? 어이가 없었습니다. 자기가 내 정보까지 다 팔아넘겨놓고선 이게 뭔 소린가요? 형님이 그 사람들한테 제 번호랑 직장까지 다 알려줬다면서요. 그 사람들이 저 찾아와서 형님 어디 있냐고 난리치는 바람에 제가 회사에서 무슨 꼴을 당했는지 아세요? 제 말에 신우는 잠시 움찔했지만 이내 다시 눈에 쌍심지를 켜고 달려들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돈 좀 빌린 게 뭐 그리 큰 죄야? 네가 좀 막아주면 될 거 아니야. 올케라는 게. 제가 왜요? 형님이 사고친 걸 제가 왜 막아줘야 되는데요? 바로 그때 마침 방에서 남편이 나왔고 저는 남편에게 자초지종을 설명하며 더 이상은 못 참겠으니 형님을 당장 내보내라고 소리쳤습니다. 당신 다 들었지? 나 도저히 형님이랑 같이 못 살아. 당장 형님 나가시라고 해. 그런데 그때 신우이가 갑자기 테이블 위에 있던 과일 접시를 바닥으로 집어 던지는 것 아니겠어요? 그걸 보고 저도 정말 눈이 뒤집혔습니다. 진짜 미치셨어요? 저도 이성을 잃고 신우이에게 달려들려고 했는데 남편이 기겁하며 제 팔을 붙잡고 말렸습니다. 왜 이래? 진정해. 이거 안 놔? 내가 왜 나가? 여긴 내 동생 집인데 이게 왜 네 집이야? 내 동생 집이라고. 꼬우면 네가 나가. 절이 싫으면 중이 떠나야지. 안 그래? 뭐라고? 네 동생 집? 웃기지 마. 이거 내 명의로 된 내 집이야. 너야말로 당장 내 집에서 안 꺼져? 제가 악을 쓰며 소리치자 신우이는 잠시 멈칫했지만 이내 다시 깐족거리며 저를 약올렸습니다. 어쭈, 못 참겠으면 네가 어쩔 건데. 나는 죽어도 못 나가. 네가 나가. 너만 나가주면 돼. 저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씩씩대며 가방을 들고 방으로 들어갔죠. 제 등 뒤에 대고 신우이는 꼴 좋다, 할 말 없으니 도망가는 꼴 하고는 일하며 끝까지 저를 비웃었습니다. 진짜 머리끄덩이라도 잡고 싶은 걸 억지로 참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방에 들어가자마자 결심했습니다. 그래, 이게 내 인내심의 한계다. 더 이상은 못 참는다라고요. 그리고 저는 바로 회사에 찾아왔던 그 아줌마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밖에서는 여전히 신우이가 남편에게 울고불고 난리를 치며 제가 자기를 얼마나 구박하고 무시했는지 서러워서 못 살겠다며 악을 쓰고 있더라고요. 남편은 또 등신같이 자기 누나를 어르고 달래고 있었고요. 진짜 누가 더 서러운데 말이죠. 저는 차갑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아까 회사에 오셨던 분들이시죠? 김미숙 씨 지금 저희 집에 있습니다. 빨리 와보셔야 할 것 같아요. 전화를 끊고 10분 정도 앉아 있었을까요? 초인종 소리가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저는 잽싸게 현관으로 나갔어요. 남편과 신우가 누구냐며 경계하는 눈빛으로 저를 쳐다봤죠. 뭐야? 누구야? 형님을 애타게 찾는 분들이요. 하실 말이 있다고 해서 집으로 초대했어요. 뭐라고? 야 잠깐만! 올케 안 돼! 신우가 놀라서 저를 말리려고 달려왔지만 저는 콧방귀를 끼며 그냥 현관문을 활짝 열어버렸습니다. 그 순간 아까 회사에서 봤던 그 빚쟁이 아줌마 3명이서 정말 성난 들소처럼 집 안으로 밀고 들어오는 거예요.
야, 김미수, 너 여기 숨어 있었구나. 눈이 뒤집힌 아줌마들은 안으로 들어오자마자 신우의 머리채를 잡고 욕설을 퍼부으며 달려들었고 순식간에 거실은 내 여자가 뒤엉켜 싸우는 난장판으로 변했습니다. 정말 아수라장도 그런 아수라장이 없었죠. 그 바람에 거실에 있던 저희 집 조명 스탠드까지 넘어져 쨍그랑 소리를 내며 박살이 났습니다. 남편은 옆에서 어쩔 줄 몰라 하며 왜들 이러세요, 그만하세요, 쩔쩔매며 싸움을 말리려 했지만 역부족이었고 저는 팔짱을 딱 끼고 그 개싸움 꼬라지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좀 말려봐. 뭐해? 내가 왜? 남편은 제 대답에 저를 아주 죽일 듯이 노려보더니 결국 자기가 직접 그 아수라판에 뛰어들어 엉겨붙어 싸우는 빚쟁이들과 자기 누나를 떼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신우이는 이미 머리가 산발이 되고 옷이 뜯겨진 채로 바닥에 주저앉아 엉엉 울고 있었고요. 김미수, 네가 어떻게 우리 돈을 그렇게 떼먹고 잠수를 타? 너네, 내가 다 고소할 거야. 사람 머리를 이렇게 다 뜯어놓고 이 미친 것들아. 고소? 이게 진짜 정신을 못 차렸네. 누가 누굴 고소하고 싶은 심정인데. 너 우리 돈 어쩔 거냐고. 그게 어떤 돈인데 이 망하려나. 너 때문에 나 이혼당하게 생겼어. 네가 이혼당하는 걸 왜 나한테 지랄이야. 돈 불려준다고 할 때는 신나서 알랑방귀 끼더니 서로 돈 맡길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왜 이래? 야, 네가 우리한테 한 짓은 사기야, 사기. 망하려나. 잘못했다고 싹싹 빌어도 모자랄 판에 어디서 뻔뻔하게 큰 소리야. 오냐, 너 어디 너 죽고 나 죽자. 오늘 여기서 끝장을 보자. 빚쟁이 아줌마들은 다시 신우이를 아주 밟아놓을 기세로 달려들었고 신우는 비명을 지르며 도망치기 바빴습니다. 남편은 그 아줌마들을 말리느라 정신이 없었고요. 신우이는 그 와중에 제 등 뒤로 와서 숨으려고 하길래 저도 확 피했습니다. 어딜 와요? 형님이 저지른 짓이니까 형님이 알아서 수습하세요. 그리고 저 아줌마들 데리고 당장 내 집에서 나가요. 내가 진짜 형님 때문에 살면서 별의별 거를 다 보네요. 너 진짜 이럴 거야? 그리고 너도 나가. 너네 누나랑. 나 이제 너랑 안 살아. 일이 이렇게까지 돼도 너는 너네 누나 걱정뿐이지. 그렇게 애달프고 걱정되면 너네 누나랑 평생 같이 살아. 나는 너 같은 인간이랑 더 이상은 같이 못 사니까. 너네 누나랑 엮여 있으며 내 인생 앞으로 속 터질 일이 태반인 것 같은데 너는 그 사이에서 네 역할도 똑바로 못 하잖아. 너네 누나 일은 너네 남매가 알아서 수습하고 살아. 나는 당신들하고 아무 상관없는 사람이고 이혼하면 완전 남남이야. 내가 미쳤다고 이 뒤치다거리를 계속 같이 하겠니? 다 나가 당장. 나가서 합의를 보든 경찰서를 가든 서로 머리를 쥐어뜯고 싸우든 내 집에서 당장 나가라고. 남편은 부들부들 떨면서 저를 노려봤습니다. 그 아줌마들은 김미숙을 신고한다며 신발도 안 신기고 질질 끌고 나가고요. 진짜 이렇게까지 한다 이거지? 너네 누나 뒤치다거리 실컷 하면서 잘 살아봐. 나는 이제 그만 빼줘. 지긋지긋하니까. 남편은 저를 죽일 듯이 노려보면서도 결국 자기 누나가 걱정되었는지 불이 나게 달려나갔습니다. 소란이 얼마나 컸는지 결국 경찰차까지 와서 그들을 다 데리고 갔죠. 저는 그 틈에 곧바로 신우짐이랑 남편 짐을 모조리 싸서 집 밖에 내놨습니다. 그리고 현관 비밀번호도 바꿔버렸고요. 나중에 경찰서에서 돌아온 남편이 욕설을 퍼부으면서 문 열라고 난리쳤지만 저는 꿈쩍도 안 했고 앞집에서 시끄럽다고 항의하는 바람에 결국 남편은 자기 짐 들고 신우랑 함께 어디론가 가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곧바로 이혼소송을 시작했습니다. 염치 없는 신우이 때문에 제가 받은 정신적, 물리적 피해, 그리고 결국 이혼에까지 이르게 되었다고 상세히 주장했죠. 남편은 제가 일방적으로 짐을 빼놓고 비밀번호까지 바꾸고 내쫓았다며 제가 너무 이기적이라고 주장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혼은 절대 안 한다고 버텼습니다. 집도 없고 오갈 데도 없으니 저한테 붙어서 버티기라도 해야겠죠. 하지만 저는 무조건 이혼할 거라고 강경하게 주장했고 결국 남편은 협의 이혼을 할 테니 집 살 때 들어갔던 자기 돈 돌려달라고 요구하더라고요. 그거 제대로 돌려주면 협의 이혼 해주겠다고요.
애초에 자기 누나 결혼 자금으로 보태주느라 남편이 저희 집 살 때 낸 돈은 정말 얼마 되지도 않았거든요. 그래서 그 돈 그냥 저희 부모님께 빌려서 바로 돌려주고 깔끔하게 협의 이혼했습니다. 지긋지긋한 인간들 빨리 치워버리고 싶어서요. 참고로 남편은 그 돈 받아서 작은 원룸 하나 구하고 나머지는 시누이 빚 갚는데 보탰다고 합니다. 물론 그걸로도 빚 갚기엔 턱없이 부족해서 결국 대출까지 받아서 시누이 빚 갚는데 썼다고 하더군요. 그때 빚쟁이들이 경찰서까지 쫓아와서 난리쳤을 때 아마 정해진 기한까지 빚을 갚기로 하는 조건으로 겨우 합의를 봤나 보더라고요. 저는 빠르게 협의이혼을 마무리 짓고 그 인간들하고는 완전히 인연을 끊었습니다. 처음에는 저한테 너무한다, 야박하다 그렇게 비난했던 남편놈이 나중에는 자기 누나 때문에 이렇게 된 게 억울했는지 저한테 전화해서는 누나 원망을 늘어놓더라고요. 저는 듣기도 싫어서 딱 잘라 말했습니다. 네가 네 누나한테 질질 끌려다녀 놓고 이제 와서 무슨 원망을 하니? 아무리 누나라고 해도 아닌 건 아니라고 끊어낼 줄도 알아야 했는데 끝까지 질질 끌려다니다가 나한테까지 희생을 강요하지 않았어? 어찌됐든 너는 너네 누나 돕는 게 그렇게 좋다며. 그런데 뭐가 그렇게 억울해? 좋은 마음으로 돕고 살아. 어렸을 때 누나한테 받은 은혜도 많다며. 그거 갚는다고 생각해. 남편은 이제 와서 생각해보니 누나가 자기한테 해준 게 뭐가 그렇게까지 대단한 건지도 모르겠다는 헛소리까지 하더라고요. 남매 사이에 다른 집도 그 정도는 다 하지 않냐면서요. 그러면서 자기 누나 욕을 하는데 남편과 시누이 사이도 완전히 틀어졌구나 싶긴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제 할 바 아니었죠. 궁금하지도 않으니 알아서들 하시라고 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남편과 완전 끝내고 그 집에서 당분간 혼자 살고 있습니다. 힘들어진 상황에 누나를 얼마든지 도울 수 있죠. 하지만 그로 인해 와이프가 힘들어하고 스트레스 받아 하면 본인도 나서서 누나한테 단호하게 나왔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끊을 것도 확실히 못 끊고 본인이 별 피해를 안 받았을 땐 자기 누나 불쌍하다 저한테만 이해해줘라 해놓고 이제 와서 직접적인 피해를 당하니 누나 원망한다는 게 참 어이가 없더군요. 게다가 신우도 동생 집에 얹혀 사는 주제에 그렇게 염치 없고 뻔뻔하게 굴었던 게 생각할수록 기가 막힙니다. 그렇게 빠르게 이혼 결심을 한 게 참 잘한 결정이었다 싶어요. 아니었으면 답도 없는 신우이한테 아직도 시달리면서 어쩌면 그 빚까지 같이 갚아줘야 될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 됐을지도 모르니까요. 짧은 결혼 생활에 종지부를 찍었지만 후회는 없습니다. 남은 집 대출금 잘 갚아 나가면서 이제는 오롯이 저 혼자 잘 살아보려고요.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